안녕하세요. 방패 계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책임한 픽은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로 본인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프랑크푸르트는 일단 마인츠의 공격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키리가 없긴 하지만 반더비크와 로데가 중원에서 활동량으로 1차적인 저지선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마모루시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경기 보여줬던 득점력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크나프가 최근 2경기 연속골로 힘을 내고 있지만 최소한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을 뿐이지 상대를 명확하게 잡아내는 모습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인츠는 슈팅의 개수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공격이 헛방으로 가게 되면서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않는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는 상대 중원의 견고함에 막히게 되면서 골 기록을 연결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최근엔 실점률이 내려간다는 게 호재이긴 하지만 득점력 부분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골 싸움으로 간다고 해도 안 좋은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 박사 의견. 일단은 마인츠의 슈팅 정확도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 골 싸움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크나프가 최소한의 득점력은 보이고 있으며 로데와 반더비크가 중원에서 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게 가능한 프랑크푸르트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프랑크푸르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볼프스부르크는 현재로서는 쾰른을 저격하기에 딱 좋은 팀으로 여겨지는데 일단 역습에 능한 팀이라는 점이 쾰른의 강한 압박 라인을 돌파하는 열쇠가 되겠고 크로스 위주의 쾰른 공세에 저항할 수 있는 공중볼 능력 또한 훌륭한 편이에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앙에 창조성 있는 자원을 코바치 감독이 잘 못 쓴다는 점이 유일한 상황으로 속공 상황으로 가는 경기에서는 코바치 감독이 일가견이 있어요. 쾰른은 지난 경기에서도 30회의 크로스를 기록하였고 스스로 공격력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한 크로스라는 전술이 크로스 정확도에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하는 편이고 제케가 없는 상황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위협적인 장면도 만들기가 어려운데 감독이 강등권에 추락한 상황에서도 플랜 A를 잘 버리지 않는 모습은 인상적이지만 크로스, 원툴로는 이미 대응법을 마련한 상대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요. 홍 박사 의견. 볼프스부르크가 우세를 예상해봐요. 현재로서는 양 팀의 상황과 특성을 생각해보면 볼프스부르크가 쾰른을 저격하라고 만든 팀에 가까워 보이고 역습에 능한 편이기 때문에 쾰른의 높은 라인을 공략하기 유리하겠으며 쾰른의 크로스도 볼프스부르크가 대응이 될 만큼의 헤더 성공률을 갖춘 상태로 봐도 무방해요. 호펜하임은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는 좋은 성적을 만드는 편인데 비록 홈에서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긴 하지만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강호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만 전방에 6명이 배치되는 등 포메이션 자체가 공격에 쏠려있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는 매우 큰 리스크가 존재하고 비록 3골을 넣었지만 3골을 허용하고 비긴 다름슈타트전 그 예시로는 적절하다 볼 수 있겠어요. 하이덴하임 또한 원정에서는 약세가 뚜렷한 상황인데 역습 상황에서의 날카로움은 원정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바이언,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같은 강호들도 하이덴하임이 역습에 한 골 이상의 피해는 감수를 해야 했는데 물론 주도권을 내주는 특성으로 보았을 때는 상대에게 공격적인 찬스를 많이 준다는 점에 있어서 하이덴하임이 원정에서 가지는 리스크가 온다고 볼 여지는 크다고 볼 수 있죠. 홍 박사 의견. 주도권을 쥔 상황에 있어서 공격력을 잘 투사하는 호펜하임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여지나 하이덴하임이 역습의 공격적 인포메이션에 치중이 되어 있는 호펜하임 또한 큰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승무패를 건너뛰고 오버 양상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르더 브레멘은 바이언을 1대 0으로 이겼지만 브레멘이 잘했다 하기보다는 바이언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나 폼이 좋지 않아 보였던 것이 컸고 결국 브레멘의 단점인 파고들은 상대의 움직임을 잘 제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무마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프라이부르크가 에너지 레벨 및 공격진의 폼에서 큰 이상이 발견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고 오히려 퇴장자가 나온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을 넣어서 승리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브레멘 이 2번의 이변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해요. 프라이부르크는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는 잘 안 지는 편인데 현재 올 시즌 2대 3으로 패한 하이덴하임 원정 경기를 제외하면 올 시즌 6위 아래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 살라이와 그리포가 좋은 폼을 보여주었고 특히 그리포가 날아다니는 상태에선 프라이부르크의 공격력이 상당히 높아져요. 올 시즌에서는 브레멘이 웅크리고 있는 부분이 크나 주도권을 잡는 것이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홍 박사 의견.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바예요. 현재로서는 브레멘이 웅크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우세한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으며 점유를 잡은 상황에서는 프라이부르크가 압박을 바탕으로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매우 강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브레멘이 지난 경기 바이언을 잡은 것도 바이언의 에너지 레벨 저하 때문이었는데 프라이부르크에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우크스부르크는 바이언을 상대로 꽤 좋은 경험이 많았었는데 특히 홈 경기에서는 2대5로 진 지난 시즌 경기 이전까지 2연승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우크스부르크도 수비력보다는 공격에서 난전을 만드는 식으로 바이언을 잡아내는 모습이 강하지만 현재 바이언 공격 전력들의 체력적 부분은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바이에른 미넨은 우니온 베를린을 1대0으로 잡았으며 경기도 잘 풀리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경기에서도 케인의 폼은 냉정하게 기대 이하였다고 여기는 편이며 서서히 체력적인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우니온과의 수년 경기가 중간에 껴버리게 되면서 휴식일도 매우 적게 부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압박 싸움에서 아우크스부르크의 홈 기세에 밀리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홍 박사 의견. 바이언의 배당은 현재 상황에 비해서 하이리스크로 리턴이고 체력적인 문제와 공격 전력들의 힘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아우크스부르크가 난전으로 홈에서 바이언을 잘 상대하는 모습이 많아져요. 그나마 언더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슈투트가르트의 결정력은 기라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차이가 커지는데 물론 드리블의 뛰어난 측면 자원과 보조 득점원 운다프가 있기는 하지만 기라시가 없는 메넨글라트바흐와 보움전에서 모두 졌으며 장점인 골도 한 골에 그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상으로는 라이프치히, 레버쿠젠, 바이언 등 아직 최상위권 전력을 상대로는 아직 리그에서 승리의 경험도 없는 상황이에요. 슈투트가르트가 기복이 심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이프치히 또한 우려되는 모습이 있는데 시몬스의 이탈도 이탈이지만 상대 측면에 많은 공간을 내어준다는 점이 지난 경기 패배의 원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기복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측면에서 드리블이 통하는 상황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이는 상대 피르흐를 막아세우는데 어려움이 다소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물론 기라시가 없는 상황에는 라이프치히도 화력전에서 자신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홍 박사 의견. 오버 양상과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바예요. 아직은 슈투트가르트의 전력이 리그 최상위권 팀들을 공략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은 아니었는데 기라시가 없으면 팀의 결정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라이프치히도 측면에 많은 공간을 내준다는 단점이 실점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